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한 방 맞았죠. 이란이.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뭔가 또 애매하죠. 그래서 핵 협박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폭탄 선언을 했는데 한나절이면 반나절이면 핵무기 갖는다 라고 선언을 한 직후에 북한의 대외 무기 거래하는 장관급 인사가 이란을 급거 방문했습니다. 북한과 핵 거래를 하는 정황인데 이러다가 북한에 또 용천역 폭발 사고 같은 그런 모사드의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8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1대 격파, 장갑차 12대 격파, 차량 47대 격파, 특수장비 8대 격파, 야포 43문 격파, 다련장 로켓 2문 격파, 무인 항공기 32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차량이나 야포 전과는 많은데 전차, 장갑차는 아주 적죠. 전차 1대, 장갑차 12대에 불과합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은 101회의 교전을 했고 전선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고 했는데 100일의 교전 중에서 54회를 격퇴했다.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는 밀렸다. 이 말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1차 규모는 10억 달러 규모다라고 밝혔는데 610억 달러어치를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중에 지금 가장 긴급하게 1차분으로 들어가는 게 10억 달러 규모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빨리 들어야 되는데 라고 좀 안타까워 했었는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생각이 다 있었나 봅니다. 제가 그동안 이 3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 지켜본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본토와 유럽 지역 물자를 차출해서 긴급 공여 지시를 이미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며칠 전부터 그 의회 표결 들어가기 전부터도 어차피 이번에 다 될 거니까 합의 다 해놨으니까 될 거니까 자, 유럽에 있는 이런 것들 빨리 유럽에도 치장 물자가 있죠. 그거 빨리 준비해서 보내날 준비해. 그리고 내가 사인 딱 떨어지면 바로 국경 넘어가. 이런 지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폴란드 남서부 제슈프 역에서 하역된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인데 기차에서 하역이 되어서 트레일러에 이렇게 다 지금 실어놨어요.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차가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아주 많은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가 트레일러 한 대에 각각 한 대씩 실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라면 조금 실망스러운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개 중대급 이상은 되는 브래들리 장갑차로 보이고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국경을 넘어갈 준비는 다 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서명만 딱 하면 바로 넘어가서 최전선 아마 아우디우카 쪽에 배치가 되겠죠. 거기에 47 기계화단 등이 이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를 가지고 지금 거의 한 10개월 싸웠으니까 그들은 딱히 기종전환 훈련하지 않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신속하게 갖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거 참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좀 선견지명을 가지고 선제적 조치를 잘 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무기 만들어서 전쟁 끝날 때까지 주겠냐라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무기 증산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 지금 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전쟁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미국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현지 생산 논의 중이다. 그래서 이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생산하면 러시아가 당연히 그냥 첫 번째 타겟으로 폭격해버리겠죠. 그리고 지금 또 독일의 라인메탈에서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짓고 장갑차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 왜 아직 멀쩡할까? 그래서 당연히 독일 라인메탈이 또 여기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그들의 지분을 많이 대고 합자 회사를 설립하겠죠. 그래서 이 공장에
또는 독일 라이메탈 같은 경우도 그 공장에 독일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관리인이나 기술 감독, 경영인 등 독일인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공장을 만들면 미국인들이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하겠죠. 관리직 일을. 그러면 러시아가 독일,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없고, 또 이 회사는 그 자본의 과반수 이상을 아마 미국과 독일 등등, 독일 그 라이메탈 같으면 독일이나 미국이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설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가 독일 회사를 때리고 미국 회사를 때리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생산 논의 중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폴란드가 우리는 핵무기 배치할 준비되어 있다라고 어제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벌써 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나토는 핵무기 추가 배치 계획 없다라고 진화를 했어요. 러시아의 티무르 이바노프 국방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어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입니다. 2016년부터 국방차관을 했는데 예산 담당 차관이라고 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만졌겠죠. 여기 별이 하나 있는데 이건 군인 별이 아니라 러시아의 1급 연방 공무원 계급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뜻 보면 무슨 왕별, 대장급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공무원 계급장이라고 하는데, 참 이런 전체주의, 자기들 민주국가로 하지만 말이 안 되죠. 전체주의 국가들은 저 군복에 계급장 다는 거 되게 좋아하는가 봅니다. 그냥 공무원인데 이런 또 약장은 또 뭐하러 달고 있습니까? 그냥 군인 코스프레 하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로 도네츠크에서 S-400 포대를 파괴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S-400의 레이더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레이더 파괴됐으니까 S-400 못 쓰는 거죠. 발사대가 파괴됐으면 그 발사대 빼고 레이더나 사격 통제 시스템 등등 지휘 통제 시스템 등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발사기 빼도 다른 거 발사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레이더가 파괴됐대요. 그래서 마리우폴 바로 북쪽에 있는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니 S-400이 하이마스를 발견하지 못했군요.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까지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S-400이 하이마스의 GMLRS에 이렇게 그냥 파괴가 됐고, 또 이 러시아 밀블로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령급 지휘관이 이 폭사에서 죽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뼈아픈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스몰렌스크 아르체보 석유 저장소가 드론에 피격돼서 대파됐답니다. 이게 그 러시아 본토에 있죠. 바로 여기인데요. 벨라루스에서 국경 너머에 모스크바 쪽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참 이거 희한한 게, 또 웃긴 게,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석유 저장고, 정유 공장 이런 거 좀 때리지 마. 석유 유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나 재선하는데, 선거하는데 지금 지장 있잖아. 라고 압박을 했죠. 그래서 그 압박 이후에 전혀 이런 작전이 없었는데, 이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법안 가결 딱딱 되고 나서 바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눈치 볼 거 없다. 그 말이 되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차시베야르, 그러니까 이 바흐무트 서쪽에 있죠. 차시베야르 외곽의 이바뉴스케 정착촌을 점령해서 차시베야르를 5월 9일까지 지금 점령하라고 크렘린에서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그 차시베야르를 한 발 더 옥죄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잘 지키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 보면 와, 정말 많습니다. 중부 가자, 노스 가자에 어마어마한 폭격이 떨어지고 있고, 자, 여기 보면 이 노스 가자의 하마스가 로켓탄을 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 로켓탄이 떨어진 게 보이는데, 지금 이 노스 가자에만 해도 4-5천 명의 하마스가 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군이 밝힐 정도니까 이 가자지구 전역에 거의 10,00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언제 또 이렇게 불었나요? 그래서 라파 지상작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없어지나? 가자지구 진공작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산지구에서도 역시 화염병 난무하고 있고요. 이 화염병 마크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작전 또 시가전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레바논과 북부 지역이죠. 이 북부 지역의 레바논과 국경 헤즈볼라 국경 지역의 헤즈볼라 진지에다가 마구마구 때리고 이 후방 지역에 여기도 지금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리타니강 쪽이죠. 그거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상원은 170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군은 라파 진입 앞두고 칸 유니스 남부에 난민촌을 설치 중이다. 그래서 라파 지역에 아직도 그만큼 있는가 모르겠는데 120에서 140만 정도의 난민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안전하게 대피시켜라 라고 하는 게 우선이니까 이 남부 가자 지역의 가장 큰 도시죠. 칸 유니스 외곽에 변두리에 이렇게 흰색 여기 전부 다 텐트입니다. 이렇게 텐트촌을 만들어서 라파에 있는 난민들을 저기다 수용하고 그리고는 이제 라파 진입해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이옴은 이스라엘군이 라파 작전을 6주 동안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하마스를 토벌선멸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일단 인질 구출 작전이 우선이다. 하마스 토벌은 나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스라엘군은 나세르 병원 시신 주장 어제 알려드렸었죠. 280 몇 구의 시신이 병원에서 나왔다. 이거 이스라엘군이 죽인 거다. 라고 한 거 제가 허위일 거다. 왜냐? 2달 전에 이스라엘군이 거기 갔다 왔는데 무슨 시신이 아직도 썩지 않고 있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군이 사진, 영상,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제시하면서 이 매장된 시신을 꺼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저들이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거 이거 다 날조된 거다. 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도 다른 병원에서도 그랬듯이 증거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이 이야기는 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고 빠지고 그래서 한번 쳤다가 이거 먹히면 또 계속 여론 형성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반박을 당해서 논파를 당하더라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래 그건 아니야 라고 다시 뉘우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그래 이스라엘은 나빠 제노사이드 했어 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다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 인지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하마스는 요르단에 친이란 민병대가 있는데 그 거병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에서 산지구로 들어가는 이 축선이 가장 중요한 전선이다. 그러니까 빨리 거병하라 라고 촉구를 했고 유엔 식량기구입니다. WFP는 가자 인구의 절반이 심각한 기근 상태다. 즉각 휴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지금 가자에 지금 물자가 넘쳐나고 있다는데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케밥 만들고 완전 시장에 물자 넘치고 그것들이 전부 다 또 하마스들이 마진 한번 딱 붙여서 내놓는 것이고 하마스만 지금 엄청나게 배부르고 있고 그리고 기근도 별로 없는데 유엔 식량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유엔 이건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로켓 공격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그래서 보복 중심 폭격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리타니강 북부 지역에 뭔가가 빨간 것들이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때린 겁니다. 분보기로 이제 때린 거죠. 저기 우리 동맹부대 저쪽에 있는데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공군이 리타니강 인근의 헤즈볼라 거점을 폭격한 건데 동영상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폭격을 했고 우리 동맹부대와는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렇기를 기대합니다. 자, 인터폴은 이란 내무장관을 적색 수배했습니다. 이게 아르헨티나가 요구한 건데요. 그래서 인터폴이 맞아 이거 타당해 하고는 진짜로 적색 수배를 했고 파키스탄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에요. 이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인데 지금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함께 수행을 해서 파키스탄에 공식 방문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1994년도에 쿠드스군의 지휘관이었다고 합니다. 해외 작전군이죠. 총사령관 아니고 이 작전부대 지휘관이었는데 그 지휘관을 하면서 1994년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렇게 유대인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폭탄 테러를 했고 이로 인해서 8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작전을 지휘한 지휘관이 바로 현재 이란 내무장관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말레이 대통령. 그러니까 야 이거 용서할 수 없지 해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 요구했고 인터폴이 맞아 오케이 해서 이란 정부에게 그 사람 체포해서 보내달라 했는데 이란 정부는 쌩까고 있고 못 들은 척하고 있고 파키스탄도 역시 못 들은 척하고 있다. 파키스탄 또 뭐 국빈 방문해 있는 일행을 어떻게 또 잡겠습니까? 그래도 법이 그럼 또 잡아야 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콜롬비아대 친하마스 시위대가 콜롬비아 대학교를 점령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맨하탄 캠퍼스 점거하고 있는 친하마스 시위대에 최후 통첩을 했답니다. 4월 24일 오전 10시까지 다 비우지 않으면 이 진압을 요구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빨리 대학에서 나가줘야죠. 그러면 안 되죠. 자, 북한과의 이란의 핵 커넥션 우려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방 맞고 큰 충격을 받은 이란이 결국 핵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인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해당 발언이 나온 직후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방문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란이 북한에서 완성된 핵탄두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집권 여당 핵심 정치인이 이란의 핵무장 능력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내고 최고 지도자의 명령만 떨어지면 짧게는 반나절, 길어야 일주일이면 핵탄두 제작이 가능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연합의 핵심 조직인 이슬람 혁명안전전선 소속의 국회의원이자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준장 출신인 자바드 카리미 고두시 의원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최고 지도자의 편결인 핵파트와 정책에 따라 이란 정부의 공식 핵 덕트린에는 핵무기가 존재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아야톨라가 결심만 하면 짧게는 반나절, 길어야 일주일이면 첫 번째 핵실험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이란이 이미 핵폭발이 가능한 수준인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수십 킬로그램과 기폭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해 3월 83.7%의 고농축 우라늄을 포르도 핵시설에서 발견하고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12일 이내에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역시 현지 시각 4월 23일 발표된 최신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데는 단 몇 주면 충분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핵무장을 경고한 이란 고위 정치인의 발언 직후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4월 23일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란으로 향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날 평양 순항공항에서 고려항공 소속의 투플레프 204 여객기가 이륙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 항적이 확인돼 윤정호가 러시아를 경유해 이란으로 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정호는 지난 3월 말에도 대표단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찾아 러시아의 대북 경제 지원,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 확대를 논의한 바 있는데요. 최근 북한의 대외 교역을 총괄하는 윤정호의 갑작스런 이란 방문은 이란의 핵무장 발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과 북한은 오래전부터 우라늄 농축 기술과 미사일 관련 기술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해온 관계인데요. 최악의 경우 이란이 북한에서 핵탄두나 기폭장치를 수입해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세계 정보당국의 추적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란이 우리는 반나절 그리고 길어야 일주일이면 핵무장한다. 우리 핵실험 바로 해버린다 라고 했어요. 자, IAEA가 작년 3월에 87.3%의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1년 1개월 지났는데 90%안 됐겠습니까? 이란이 그렇게 착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90% 이상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기폭장치,
북한도 핵실험하기 오래전부터 기폭 실험을 계속해왔죠. 기폭이 뭐냐면 이제 이 핵 분열을 확 시킬 수 있는 이 구체가 있으면 이 핵탄두가 구체죠. 이 양 사방 뭐 이 구 전체에서 고르게 딱 터트려줘야 핵 분열이 효율성 있게 나오겠죠. 그렇게 딱 터트려주는 것을 이제 기폭이라고 하는데 그 기폭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기폭 장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의회 의원이에요. 여당이죠. 우리 핵무장 바로 한다. 아야톨라 결심만 하면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발언 직후에 이자가 러시아로 갔어요. 윤정호 북한 대외 경제상인데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무기거래 아주 활발하죠. 이거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래항공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항적정보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란으로 간 겁니다. 아마 핵탄두를 직거래하는지 아니면은 기폭장치를 직거래하는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북한은 아주 또 고가치의 대가를 받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자, 모사드가 이걸 두고 보고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용천역 폭발 2004년 4월에 있었던 용천역이죠. 신의주 근처에 있는 그때 김정일이가 중국 갔다 들어오다가 바로 그냥 김정일 기차 인근에서 터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김정일 하려다가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폭발한 그 기차 안에 시리아 핵과학자 1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시리아 핵과학자들이 다 폭사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사드가 그때의 실력을 발휘해서 이 북한에서 또 한 번 뭔가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부 세력들은 우려를 하겠죠. 저는 조금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모사드가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한번 세게 한번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이란 이 핵 문제 사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이걸 이대로 내팽개쳐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란에 대한 과감한 작전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